1374년에 전염병이 다시 한번 돌았고 1375년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1378년에 촌피의 난이라고 하는 피렌체 내부에서의 격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1375년부터 1378년 사이에 벌어진 피렌체와 교황청 사이의 전쟁이었는데요. 교황 그레고리 11세의 군대와 피렌체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쟁을 피렌체 사람들은 8인의 성자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인의 성자의 전쟁. 여기서 말하는 8인의 성자는 실제로 세인트가 아니고 교황 그레고리 1세와의 전쟁을 위해서 피렌체 집정원이 임명한 8명의 전쟁위원회 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피렌체의 역사를 보면 피렌체 사람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 짓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정치적 명분을 갖다가 얹죠. 그래서 교황청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위원회 이름을 8인의 성자다.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피렌체는 이태리 반도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교황청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연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황청과 잘 협력도 했지만 교황청과의 갈등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피렌체 역할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피렌체와 교황청 간의 갈등은 중세 초기 피렌체가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2세기에서 3세기에 피렌체 내부에서는 교황청을 지지하는 구엘프라고 하는 세력, 기벨린이라고 하는 두 정치 세력이 서로 갈등을 벌이게 되었죠. 교황을 지지하는 구엘프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정서적으로는 교황청의 우호적인 그런 도시 국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 피렌체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상거래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또 교황청과의 대립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그 교황청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1309년부터 1377년에는 이른바 아비뇽 뉴스라고 해서 교황청이 로마에 있지 못하고 프랑스 아비뇽으로 가게 되죠.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도 교황청은 이태리 반도 내에서의 세속적 권위를 유지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여기에 반발한 중심 세력이 바로 피렌체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국면이 아비뇽 뉴스의 마지막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1세 때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이제 11세는 피렌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교황령을 확장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피렌체가 반발을 했죠. 그래서 교황청과의 전 선포하고 8인 성자위원회를 만들어서 교황청에 맞서려고 하는 다른 도시국가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맹에는 전통적으로 피렌체와 앙숙이었던 밀라노까지 들어오게 되죠. 밀라노, 시에나, 피사 뭐 이런 도시 국가들이 이제 연합해서 교황청에 맞서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초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는 피렌체 공화국을 파문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도시 국가를 파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속한 시민들이 그 도시의 바깥에서 정상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다. 특히 이제 상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파문 속에는 피렌체 시민들에게 빚진 자는 피렌체 시민들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피렌체로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인 그 충격이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교황청에 대해서 반발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렌체는 이때 당시 직접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피렌체가 역사적으로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되는 경우가 그 이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75년부터 1378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1478년에 메디치 가문이 그때 피렌체 내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메디치 가문에 반대하는 세력과 로마 교황 그때 이제 식스토
6세 반 메디치 가문의 정적이 서로 손을 잡고 메디치 가문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만 실패하죠. 실패하고 이게 갈등으로 벌어지자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 한번 피렌체 도시 전체를 파문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피렌체 도시가 나서서 교황을 파문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피렌체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무슨 어떤 시민정신,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갈망,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 단합된 힘, 뭐 그런 것들은 이 피렌체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태리 반도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피렌체를 공화정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파리네 성자의 전쟁으로 돌아가면 피렌체에서는 이제 용병을 고용해서 싸웠다 그랬는데 당시 아주 유명한 용병 대장이 있었습니다. 존 호크우드라고 하는 영국인 출신의 용병 대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시절에는 그 백년 전쟁에 참여해서 영국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군사 경험을 쌓았고 나중에는 이태리로 넘어와서 이제 용병 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죠.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 주는 쪽으로 가서 자기를 고용해 주는 쪽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 밀라노, 피렌체, 시에나, 피사, 뭐 하여튼 여러 도시에서 돈을 주는 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이제 그 용병 그 전술이 그 기습 작전에 능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굉장히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죠. 피렌체 입장에서 보면 교황청에서 이 존 호크우드를 고용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존 호크우드와 협상을 합니다. 중립을 지켜라. 중립을 지키는 조건으로 맨입으로 이제 중립을 지켜주지는 않겠죠. 존 호크우드가. 그래서 피렌체 집정원은 존 호크우드를 매수하기로 해서 3만 플로린을 줬습니다. 13만 플로린은 지금 금 1g 가격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4,550억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이것만 준 게 아닙니다. 5년간 매년 600플로린, 이건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연봉 한 15억 원 정도 보장하고 또 종신연금 그래서 1200플로린 한 30억 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한 4,550억 주고 5년간 15억 주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 30억 주고 이렇게 해서 존 호크우드라고 하는 좀 부담스러운 용병대장이 좀 중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돈, 적지 않은 돈이죠. 이걸 어떻게 걷었냐? 바로 파리네 위원들이, 전쟁 위원들이 걷어들인 겁니다. 교회, 수도원, 수녀원, 뭐 이런 종교기관들로부터 이제 뜯어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파리네 성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이 되는데, 사실 뭐 피렌체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그때 교황 그레고리 그 11세가 내렸던 그 파문에 따라서 누구든지 피렌체인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도 좋다. 그리고 피렌체인들의 재산은 몰수한다. 또 피렌체 내에서는 예배가 금지된다. 특히 피렌체 내에서 예배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세례가 금지된다. 영세라고 그러나요? 그럼 그 당시에 종교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그러니까 피렌체가 어디 바깥에서 그 빌려주었던 돈들은 받을 수는 없고 외부에 있는 재산들은 몰수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인 의례가 이제 금지되고 하는 이런 그 부담들이 있었던 거죠. 아비뇽에 있던 그레고리 11세도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태리로 이제 돌아오기로 합니다. 로마로 돌아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황청 권위가 그만큼 약해졌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레고리 11세가 죽고 나서 바로 양쪽은 이러한 지리한 소모전 뭐 이렇게 좀 줄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 분위기로 또 돌아서게 됐죠. 피렌체가 결국은 한 20만 플로린 이걸 교황청이 주기로 합니다. 일종의 배상금 같은 거죠. 20만 플로린 같으면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피렌체가
아비뇽 교황청과 맞서기 위해서 들어간 전비가 얼마냐? 대충 계산을 하면 한 250만 플로린 정도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250만 플로린은 지금 금값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대한민국의 2024년도 국방 예산이 한 60조 가량 된다 그러죠. 59조 4,900억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 60조 피렌체가 들었던 돈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된 돈은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민들, 종교기관 이렇게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엄청난 군비 지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어떤 불안 요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 당시 어떤 길드들은 규모가 크고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강한 그런 길드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길드들이 있고 그나마 그런 길드에 가입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었다. 결국 이것이 1378년에 그 촌피의 난이라고 하는 노동자들, 수공업자들의 그 난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